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대만의 긴장된 상황과 전 세계적인 영향. 1. 대만이 미국보다 한국의 도움이 더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세계가 손을 놓고 있자 중국이 대만 침공에 대한 야욕을 불태우는 듯합니다. 오늘 여기저기서 뉴스 속보가 뜨네요. 대만 국방부는 중국의 침공에 대비하여 8월 2일 아침부터 8월 4일 정오까지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은 침략자를 모조리 섬멸한다는 슬로건 아래 전투명령을 대기하였다고 합니다. 미국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대한 무력 시위로 보여집니다. 남중국해 4개 해역에서 8월 2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군사훈련을 예고하며 선박들에게 진입금지를 명령했다고. 이에 따라 미국 역시 해군 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OCVN 76 항모전단을 비롯한 공중급 유기, 헬기, 함재기 등을 남중국해에 배치시켰습니다. 대만 언론 자유시보는 항공기 위치 추적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스북 계정 대만 선함공역을 인용해 중국 군용기들이 전날 오전 9시 5분 서남부 아디지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자랑 TSMC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TSMC 회장 류더이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세계 질서가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 미국을 지칭하는 듯하고도 이야기했네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미국 권력 순위 3위입니다. 그 또한 입을 열었는데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대만은 우크라이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그로 인해 세계 질서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칩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와 달리 반전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촉발 중인 중국 대만 전쟁의 우려와는 달리 중국은 쉽게 대만을 침공하지 못할 거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그것은 중국의 내부 사정과 중국을 둘러싼 나라들의 견제 때문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중국의 오랜 숙적인 인도가 중국을 바로 침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티베트 자유전사들의 중국 침공도 예견되고요. 두 번째로는 대만 자체의 지형 때문입니다. 대만은 천혜의 요새라고 해도 될 정도로 침공이 어려운 땅입니다. 국토가 매우 험준하며 1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다 외곽의 섬들은 로켓, 대포 미사일 등의 전략 무기대가 이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험지이기 때문에 중국의 침공이 성공하려면 대만군의 5배인 225만 명의 상륙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는데 이를 위해 수송, 생산 등 전쟁에 9천만 명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만에만 이 정도인데 인도와 티벳에서 침공을 시작하면 중국은 4분 호열 춘추전국 시대로 돌아가기 딱 좋다는 것이죠. 중국은 핵보유국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 미국이 막아줄 수 있느냐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데요. 워게임 시뮬레이션 결과 미국의 첨단 군사기술을 모두 동원해야 겨우 막을 수 있을 거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차세대 군사기술을 총동원했을 때 중국군의 대만 침공을 격퇴할 수 있지만 승리를 위해서는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결론은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중국 대만 침공 전투 준비 태세에 따라 잘 오르던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의 매도 폭탄에 따라 코스피는 2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미중 분쟁은 글로벌리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밤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요동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부디 큰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랍니다. 최근에 CIA가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중국 항모선단이 대만을 향해 침공할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바라며 조만간 대만을 집어삼키기 위해 군대를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8월에서 9월 사이라고 시기까지 나온 상황 충격적인 이 소식에 한국 무기가 갑자기 대만에서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물론이고 대만까지 한국 무기를 찾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바다의 포말이 일렁였습니다. 찰랑이는 물소리만 들리던 망망대해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났는데요. 항상 그렇듯이 고기를 잡으러 나온 어부 장관다 씨는 이변에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무리의 군함이 그의 눈앞에 등장한 것인데요. 10여 척이나 되는 군함이 배를 지어 이동하고 있었고 고기잡이를 하러 나온 장씨 어선과 불과 1-2일 거리에 있을 정도 군함은 장씨 어선을 바로 코앞에서 지나친 것입니다. 유달리 큰 군함은 장씨 기준에서도 그 높이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크기를 자랑했다고 하는데요. 얼핏 봐도 전투기를 싣고 다니는 항공모함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항공모함으로 보이는 거대한 함선은 주변 호위함을 이끌고 장씨 눈앞에서 빠르게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를 눈치챈 것처럼 보인 군함은 그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합니다. 대만 어부인 그는 즉각 어망을 철수하고 대만 정부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대만에서는 충격적인 이들 군함의 존재에 혼비백산했다고 합니다. 군함의 정체는 바로 중국의 항모전단 랴오닝 함을 앞세운 항모전단으로 그 정체를 추측하는데요. 대만 지역을 담당하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군은 성명을 통해 해군과 공군이 합동훈련을 벌였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장 씨가 항모전단을 목격한 시점과 이후 랴오닝 함이 훈련을 했다는 보고 시점이 일치했기 때문에 중국 항공모함 부대가 대만을 지나친 것으로 분석된 것이죠. 문제는 장 씨가 어업을 하던 곳은 대만 영역에 해당하는 대만 북동부 이란현 인근 해역이었습니다. 일본명으로 센카쿠 열도, 중국 이름으로는 다오이다오라 불리는 이곳은 각국의 이권이 걸려있는 만큼 첨예한 군사 분쟁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중국의 거대 항모가 아무런 저항 없이 지나친 것인데요. 이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은 대만은 물론이고 현재 대만 영해를 돌며 중국의 침입을 견제하고 있던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의 독단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규모 항모전단은 사실 이번이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던 직후 비슷한 지역에 중국 소유의 선박으로 보이는 해군 부대가 모습을 보이는 한편 전투기까지 출격하면서 대만을 긴장시켰습니다. 이미 정보기관을 통해 러시아와 내부 협의로 우크라이나를 치는 러시아를 중국이 묵인하는 대신 중국의 대만 침공을 묵인한 사실이 알려진 상황. 대만을 향한 중국의 일방적인 공세는 이젠 영명백백한 일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을 감시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미국은 중국 항모의 출현과 더불어 충격적인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디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죠. 윌리엄 번스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중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 우크라이나를 주시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대만을 손에 넣기 위한 준비를 중국은 마쳤다고 전망했는데요. 이어 8월에서 9월 사이 중국의 본격적인 침공이 예상된다고 발표. 긴장 상태를 유지하던 중국 대만의 균형이 깨질 것으로 바라봤죠. 시기까지 특정되면서 대만을 둘러싼 전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동아시아 시민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눈치챈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에 마음이 급해진 것은 대만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보호를 요청하며 미국과의 협조를 강화했던 대만은 지금보다 더 많은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미국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재래식 병력인 자주포와 전차, 미사일과 첨단 레이더 장비 등 대만은 미국에게 긴급한 물량 지원을 요청했죠. 지금부터 무장을 서둘러 병력을 훈련시켜도 불안한 상황이지만 대만의 생각과는 달리 물량 보충은 어려웠습니다. 바로 대량의 무기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미국이 충분한 물량을 제공하기에 어려울 것 같다는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는 대만이 요청한 무기들 대신 비대칭 무기를 보여주며 대만의 방어를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무기가 더 필요하다며 처음에 호언장담했던 물자 보급 약속을 취소한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대만 내륙을 중국이 침입할 정도라면 대만은 점령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중국 전차와 자주포들이 대만 내륙에 자리를 잡고 포격을 가한다면 이미 대만의 주요 해군 및 공군 병력은 몰살당한 상황이라고 가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만이 요청한 무기를 미국이 줄 수 없다고 한 것이죠. 실제로 8월 3일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미국 측이 대만에게 인도할 예정이었던 M109A6 팔라딘 자주포를 다른 무기로 교체할 것을 논의 중이라 밝혔습니다. 팔라딘 자주포 팔문 생산에 차질이 생겼고 향후 이 무기를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할 수 없다고 미국이 난색을 표한 것이죠.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찾자면
현재 미국이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원인이라 볼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주요 전쟁 물자를 미국이 대신 보내주고 있고 제블린을 비롯한 비대칭 무기 생산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이를 맞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통해 대리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은 생각보다 생산량을 맞출 수 없는 현실에 당황한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대만에 약속했던 에이브람스 M1A2T 전차 역시 생산과 조달에 차질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향후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치고 대만에서 벌어질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제블린의 경우 로키드 마틴사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비축분 5,500기를 보냈으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추가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닥친 것인데요. 문제는 장기화될 것을 염두하지 않은 탓에 생산이 막힌 것입니다. 로키드 마틴 사회장은 백악관을 향해 지금 증산이 어렵다고 말하며 지금 지원을 한다고 해도 제때 물량 생산을 맞추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말할 정도였죠.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시스의 국제안보 프로그램 선임연구원 마크 켄시언의 추산에 따르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낸 제블린의 경우 미국이 보유한 자산의 3분의 1을 보낸 수준이며 이 이상 보내는 것은 미국 안보에도 큰 지장을 미친다고 분석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반도체 칩은 물론이고 무기 생산을 위한 원자재가 수입이 막히면서 당장 무기를 수급해야 할 상황임에도 무기를 받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비극이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미 방산업체 연합회 회장인 데이비드 버투 역시 상원군사위원회에서 미국은 무기 생산에 여유롭다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갈하며 미국 역시 생산에 한계가 있는 국가라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에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부족한 무기와 관련해 묘수를 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비대칭 무기를 수입해 대만을 지원하자는 의견이었죠. 이미 한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해 세계에서도 이름난 현궁과 신궁 무기를 보유하며 비대칭 전력 강국으로 거듭났는데요. 제블린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무기라는 평가를 받은 이들 현궁과 신궁은 미국에서도 탐을 내는 무기였죠.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에게 제블린을 대신할 현궁과 신궁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던 적이 있는데요.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한국에게 긴급 연락을 취해 휴대용 대공유도 무기 체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 자리에서 우크라이나가 한국 무기를 원한 것이 맞다는 답을 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한국에게 무기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죠. 나토 회원국을 비롯 미국의 우방국들이 참석한 화상회의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국에게 미국이 타격 제안을 한 것인데요.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직접 무기를 보내는 것이 어렵다면 미국이 중간에 나서서 이를 해결해 주겠다고 한 것이죠. 별도 외교 안보 라인을 이용해 한국의 공격무기 제공 의사를 미국이 계속 타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퍼지면서 한국의 공격무기 수준에 대해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만도 이는 예외가 아닌데요. 믿을 수 있는 미국이 무기 부족으로 인해 지원이 어려워져 곤란한 상황이었으나 한국으로부터 무기 수입을 할 수 있다는 소식에 차이잉원 총통은 매우 기뻐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대만 잠수함 개발에 한국이 참여하면서 한국의 기술력을 두 눈으로 봤던 대만 총통이기에 한국 비대칭 전력 무기를 확보한다면 대만 입장에선 그보다 더 든든한 도움이 없는 셈이죠. 한국의 지원 소식에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는 말과 함께 미국의 편을 든 한국에게 본때를 보여줄 것이라는 경고를 남겼는데요. 조만간 닥쳐올 대만 전쟁에 한국 무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라며 전쟁에 있어 한국이 동아시아의 수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